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머신센터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머신센터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2번 3D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요. 이 2번 3D 도면에 대해서 UGNX로 모델링하고 마스터캠으로 캠 프로그래밍 하는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 설명은 UGNX 가지고 설명 먼저 드리면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데이텀 설정, 그다음에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돌출 및 형상 모델링 방법, STP 파일 생성 등을 설명드릴 거고, 마스터캠에서는 3D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 자, 요때 그 UGNX에서 이제 STP 파일 가지고 와서 이제 마스터캠에서 이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 경로 확인 및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마스터캠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 등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캠 가공 공정상에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표면 가공부터 시작해서 곡면 황삭 포켓 가공, 고속 곡면 가공, 하이브리드 가공, 그리고 이제 사용할 공구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이 좀 있고요. 원 소재 사이즈는 가공할 때 70-70에 30T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상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기 1차 가공으로 여기 먼저 여기 마스터캠에 수기로 가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도면에서 사실은 이제 치수가 나오긴 하는데 가로 70, 세로 70에 두께는 28T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면상에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원 소재는 제가 30T로 한 가공 표면 가공 여유 한 2mm 정도의 가공 여유를 줄 겁니다. 네, 그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황삭 가공할 때는 정상 여유 한 0.5 정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도면에 오셔서 여기 이제 큐넷에서 제공하는 여기 가공 산업기사의 공개 도면 2번의 3D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도면을 약간 해석을 조금 해보면 중앙 부분에 여기 타원처럼 생긴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있고요. R70, R45 각각의 치수가 있고, 자, 그 치수 정중앙에 이제 이렇게 사각 형태 여기 무슨 별 모양으로 뭔가 하나 보이시죠? 이런 모양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타원의 센터가 센터는 아니고요. 이 여기 가로선에서는 센터인데 이 세로선상에서는 40에서 떨어진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좀 특이사항이네요. 예,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예, 요거 이해하셨으면 됐고, 요걸로 이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GNX 들어오시고요. 자, 들어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여기다가 XY 평면 스케치 먼저 잡겠습니다. 안쪽에. 스케치 유형은 평면상으로 일단 되어 있어야 되겠죠? 평면에다가 스케치 할 거니까 우선 안쪽에 XY 평면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XY 평면 들어오고, 우리가 모델링도 여기 기준. 그러니까 가공 원점도 여기로 할 거고, 모델링도 여기 기준으로 제가 모델링 하겠습니다. 예. 상단에 사각형에서 먼저 큰 테두리 먼저 그려주시죠. 여기 가로 세로 70이라 그랬죠, 제가. 길이가 같다, 그죠? 끄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서 같은 길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같은 길이 눌러주고, 얘 클릭, 얘 클릭. 는 나오죠? 여기 같은 길이의 의미고요. 빠져나와서 급속 치수 누르시고 치수 한쪽만 한 개만 주시면 따라오겠죠. 이게 딱 70, 170이네요. 70 주시면 같이 따라옵니다. 닫기 누르고 화면 좀 키우고 클릭해서 이렇게 조금 당겨 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소재의 바깥쪽 테두리 큰 테두리 하나 다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 하나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가 40 떨어진 곳에서 중심에서 이제 먼저 그려줘야 되는 건 요 바깥쪽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모난 모양에 30 들어있다는 소리는 아시겠지만, 기계 제도상에선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서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뜻이겠죠? 정사각. 센터가 여기 딱 있다, 그죠? 근데 얘는 좌우에 있어서 센터지만 위아래에서는 센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치수를 한 개 이제 줄 건데요. 여기 세로선이든 가로선이든 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중심에서 그리는 게 아니니까 여기 연결해서 그릴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여기 직선 가지고 여기 선을 하나 끊고요. 딱 맞게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ESC 여기 수평인지 수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 수평으로 여기에 수평 구속이 나오죠. 예. 그 다음 치수를 하나 줄게요. 급속 치수로 얘서부터 얘까지가 40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40 이제 당겨줬고 자, 이 치수는 보조 치수로 쓸 거니까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참조하도록 변환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도 중심선 하나 보조선을 좀 만들어 놓죠.
선, 직선으로 여기는 중간점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죠? 중간점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닫고요. 예선도 마찬가지 왼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참조하도록 변환 바꿔놓고요. 여기 정센터에 사각형이 생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사각형을 30, 30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사각형 30이라는 소리는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은, 즉 정사각형의 30짜리. 상단에 가면 여기 사각형, 직사각형 눌러주고 중심에서 요거 명령 이용하셔서요. 여기 정센터 여기 교차점에서 할 거니까 보면 여기 교차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걸 켜놓고요. 근데 이렇게 켜놓고 써도 이 구속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교차 켜놓고 여기 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겨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생기죠? 클릭하고 가로, 세로. 자, 됐죠? 닫고. 자, 길이가 같은 거니까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같은 길이 클릭해 주시고. 예, 닫고. 자, 급속 취소 이용하셔서 한쪽만 취소 주시면 되겠죠. 요거 한 30 줘볼까요? 30. 예, 그 다음에 닫기. 자, 구속이 다 준 것 같지만, 그죠? 이게 제가 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멀어졌죠. 그림을 초반에 그릴 때, 스케치 할 때는 센터 그 잘 잡는데, 취소를 주고 나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면 되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우리가 좀 중간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요 선은, 여기 이 선의 이 끝점, 점상에서는 이 끝점에서 이 끝점으로 이 선의 중심이 이렇게 올라타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선 클릭하고 요 끝점을 클릭하면 이 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요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 선 중심으로 이게 올라탑니다. 요 끝점을 클릭해주면 올라타죠. 여기 이제 중간점 개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 선을 클릭하고 요 점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은 지금 치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선이 움직이겠죠. 이 선이 위로 조금 더 올라타겠죠. 중간점이. 여기 클릭해주면 이 중간점은 이렇게 올라탑니다. 이상 없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중간에 가로, 세로 30의 사각형도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로 보면 여기 2mm에 깊이가 7mm에서 요만큼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델링 형상에서 빼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걸 밑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원 형태를 여기서 그리지는 말고요. 타원 형태는 여기서 그려서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면도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런 R을 70R짜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가이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이드 선으로 하든 여기를 가이드 선으로 하든 어쨌든 한쪽은 가이드 선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선을 그 겹치게 선을 또 하나 더 그려서 걔를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처럼 해서 이 표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이만큼은 이 형체 이만큼에서 그 표면만큼을 덜어내야 돼요. 네, 그 방법이 이제 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네, 여기까지 스케치 종료하시고 살짝 꺾어서 뉘어서 돌출을 조금 시켜놓으면 좀 이해가 쉽죠. 여기 바닥으로 28T 내려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 원점이라 아까 그랬으니까 돌출 누르시고 바깥쪽 것만 연결된 곡선 되어 있어야 되고 교차해서 정지 켜놓을 필요는 없죠. 그냥 꺼놓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0고 끝은 28이죠. 제가 28T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방향은 밑에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 중심, 즉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심으로 타원이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이죠. 요 중심. 그러니까 이 형태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가 40이라고 띄웠던 요 선에서 이 선에서 요게 타원이 절반이 위아래로 있죠. 그리고 그 절반 기준으로 이게 단면을 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단면의 깊이가 아래 깊이는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6하고 7이라는 숫자 잘 보셔야 돼요. 7은 아까 그 30, 30의 사각형의 깊이가 7이고요. 여기 단면을 쳐서 이제 R 요렇게 만든 즉 R70의 깊이는 최종 깊이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치수 잘 보세요. 6이에요. R70이고. 그래서 표면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R을 하나 이제 가이드를 선을 하나 좀 그려야 되는데 그 선을 여기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단면된 부분에서 R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려면 데이텀 스케치를 바로 할 수는 없고요. 데이텀 평면 요거 눌러놓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요 면을 찍고 요 선을 찍어 볼게요. 선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면을 요 선에 올려 태운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초기 세팅 값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여기 3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15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0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 직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쨌든 이 평면은 이렇게 꺾인 평면이 되면 아니고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이렇게 딱 똑같은 평면이어야 되는 거 맞죠? 예,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평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이용하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 평면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여기 타원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원호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 원호는 깊이는 6으로. 여기는 그냥 형태적으로 평면 형태적으로 타원인 거고 우리가 여기 타원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원호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건 형태적으로 타원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원호를 이렇게 빼버리면 타원처럼 보일 겁니다. 완성을 하고 나면. 자, 원호 클릭하셔서 저는 여기 바깥쪽을 클릭하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일단 조금 집어 밀어 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이제 치수가 이렇다는 거죠.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 끝자리가 이게 6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클릭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닫고 그 다음에 이 타원의 원점의 센터는 가만히 보십시오. 자, 요 수평선상의 중간에 얘가 올라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여기 정중앙에서 여기 R70이 정중앙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가보면 또 중간점 이용하셔서 여기 요 수평선이든 요 바닥선이든 수평선 하나 클릭하고 요 점을 클릭하면 이 수평의 중심에 이게 올라타요. 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치수를 한 개 더 넣어주시면 이제 될 겁니다. 여기 R이 얼마? 아까 70이라고 써 있었어요. 맞죠? 70 주시면 돼요. 닫기. 근데 너무 많이 삐져나갔어요. 약간 좀 모아주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당겨주면 이렇게 모입니다. 보이시죠? 요만큼이 이렇게 또 밀어버리면 안 돼요. 얘가 또 오른쪽에서 또 새로운 선을 하나 또 여기 걸치게 하나 R을 또 원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면을 만들어주고 덜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 구속 치수가 이제 구속이 2개 남은 이유는 이 끝에 대해서 우리가 치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얘만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돼요. 6, 70 그리고 중간점에 있어야지. 요거만 만약에 성립됐다면 구속이 2개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종료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단면의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이제 요 끝에다가 선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평면 여기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스케치 이번에 그냥 스케치 눌러서 이 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죠. 예. 자, 보면 스케치 유형이 우리가 평면에만 잡게 돼 있는데요. 예, 경로상에서 하게 되면 이 경로라는 말은 이걸 하나를 경로로 보거든요. 이 경로상에서 법선으로 해당하는 작업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법선으로 만들어주고 이 선이 결국은 요 끄트머리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원호의 길이 프로테이지 뭐 돼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제로 맞춰주시면 딱 끝에 붙습니다. 됐죠? 자, 여기 딱 끝에 붙었거들랑, 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뒤집어졌지만 휠 꾹 눌러가지고 방향 좀 잡아주고 F8번 눌러서 눈앞에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원호를 줄 건데 아까는 원호를 이 깊이까지 줬지만 이번에는 원호를 줄 때 요게 딱 원호의 중심머리가 요게 딱 닿으면 되는 거예요. 상단에 원호 누르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걸치면 됩니다. 여기 끝점 표시가 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꺾어서 살짝 보면 여기 끝점에 이 끝점에 갖다 붙여 주십시오. 클릭. 자, F8번 누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일단 지오메트리부터 먼저 주자면 요 점이 요 선상 중심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올려 태우려면 이제 구속 조건 중에 중간점 말고 곡선상의 점 있죠? 요 곡선상. 그러니까 여기 선상에 얘를 중간에 올려 태우는 거예요. 곡선상의 점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선이 하나 선택이 돼요. 이게 이제 작업 평면이죠. 데이터 평면을 클릭하고 상단에 점을 클릭하면 이 점이 여기에 딱 올라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타고요. 정중앙에. 자, F8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더 이상 됐고요. 이제 치수로 주시면 되겠죠. 요 하나. 이게 45R이죠. 여기 45라고 주면 됐고요. 자, 그래도 구속 조건 2개 남은 이유는 이 길이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요. 그죠? 아까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앞에 그렸을 때 70R이었나요? 그거 그릴 때랑 마찬가지 2개 남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내비두면 되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이 선이 요 가이드를 따라서 쭉 가서 표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지나가고 나면 그쪽 부분이 이제 타원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곡면에 들어가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보이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스위핑이라고 하는 데 부분은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단면 곡선 선택하라고 했죠. 저는 이걸 단면으로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이드 곡선 선택하고 가이드는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연결됐죠. 그러니까 불은 이거 결합하면 안 되죠. 그냥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그냥 표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확인. 됐죠? 자, 그럼 여기 평면도에서 보시면 여기 마치 타원처럼 보이죠? 이걸 덜어낸다 그랬죠, 제가.
그 상단에 가서 홈 여기 공면 그대로 있죠? 예, 상단에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공면 여기에서 보시면 바디 트리밍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눌러주시고 타겟은 얘고요. 그 다음에 툴은 뭐겠습니까? 얘겠죠?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거 밑으로 얘를 지울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반대죠. 여기 반전 눌러서 요거 위쪽으로 이제 지운다는 뜻이에요. 트리밍이니까. 복면 툴 삼아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빼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나서 숨기기를 표현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F8번 누르고 실제로 모양이 이랬죠. 이건 타운으로 그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각 R70하고 R45가 서로 만나는 곡면으로 이게 덜어낸 거예요. 형태가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까 초반에 30, 35 그렸던 요 사각형을 2mm 띄워서 7mm까지를 빼낼 건데 빼낼 때 각도가 120도라고 되어 있어요. 돌출로 빼낼 텐데 각도를 좀 주면 됩니다. 자, 상단에 다시 홈으로 들어오셔서 돌출 누르고요. 조금 꺾어 놓고 상단에 있는 요 사각형 클릭을 하고요. 자, 요걸 빼낼 건데 방향은 반대고 시작이 2mm고 끝은 7mm라고 써 있어요. 2mm, 7mm. 근데 그게 스트레이트로 내려간 게 아니라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울에서는 이제 빼기로 해주셔야 되고 9배가 없음이 아니라 시작 한 개로부터 바꿔주고 각도를 잘 보세요. 아마 여기 뭐 0도일 수도 있고 뭐 10도, 7도일 수도 있어요. 맥데이터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요 한쪽 방향으로 각도가 7도라는 소리예요. 이거 한번 또 15로 하면 요 느낌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한 45도로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지죠. 근데 우리는 결국 몇 도를 꺾어야 됩니까? 120도가 양쪽으로 되려면 60도 넣어야 되고 60도 넣으면 120도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60이라고 해주시면 이쪽으로 60도 저쪽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60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60으로 하고 빼기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60도 60도 토탈 120도.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오른쪽에 또 보면 여기 R4하고 R6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각각 위치가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R6부터 먼저 줍니다. 세로선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가로선이고요. 요게 이제 세로선이겠죠. 예, 대략 보면 그래서 모서리 블렌드를 할 때 R은 세로선부터 먼저 주십시오. 6부터 먼저 주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선 4라고 바꿔주고 이걸 한 번만 잡으면 다 돌아갈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이 좀 복잡하니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표시 및 숨기기 들어가셔서 모두 숨긴 다음에 솔리드 바디만 표현해 주시면 바디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한 게 요거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형상이 나오신 거예요. F8번 눌러볼까요? F8번 누르면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모델링이 모델링 된 거예요. 더 이상은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스터캠에서 캠 프로그램 짜는 거니까 이제 STP 파일로 그냥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 파일은 지금 PRT 파일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파일에 들어가셔서 요거 저장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제공할 거는 뭐냐면 UGNX로 만들어 놓은 STP 파일로 요 STP 파일 요것도 제가 같이 놓을 거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바탕화면에다가 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STP203 파일이라고 바꿔주고 그다음 요 파일 이름은 저는 요 이름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점 STP 파일이겠죠? 카피할 거 주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름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제 STP 파일로 저장됐을 거고요. 이제 또 마스터캠으로 돌아옵니다. 자 마스터캠 있고 뭐 신그룹에서는 밀링 돼 있고 MCT 돼 있으면 되고 상단에 가서 이제 열기 먼저 누르고요. 이 캠을 짜야죠. 자 그 다음에 캠 파일은 여기 STP 파일을 열어서 볼 거니까 이거 스텝 파일입니다. 스텝 파일 클릭해 놓으면 스텝 파일이 눈에 들어오죠. 31번. 자 요거 열기 누르시면 모델링이 여기 들어올 거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등각으로 한번 놓고 보면 되겠죠. 입체 자, 이런 형태가 들어왔습니다. 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자유롭게 이렇게 뉘어지죠. 자, 이 형태죠, 그죠? 이쪽이 좀 길이가 긴 여기 40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거 만들어진
그러니까 요거 방향성을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은 요거, 이게 이제 가공 공정을 요거 좀 보면서 갈게요. 툴은 세 가지 많습니다. 표면. 자, 요거 이제 바로 이제 툴 패스 내지 말고요. 왼쪽에 가서 우리가 모의 가공도 해야 되니까요. 3차원 모의 가공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속성화 100% 열어주시고 공작물 설정 클릭하고요. 자, 여기 이제 공작물 설정에서 이제 치수를 이렇게 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2D로 줄 때는 이렇게 주지만요. 3D 할 때는 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좀 줄 건데요. 바운딩 박스 클릭하고, 요소를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여기 높이가 2B18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30으로 주시면 돼요. 이 부분만. 그리고 선과 원호 요거까지도 생성을 시켜주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그럼 세팅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 또 확인 한번 더 눌러주시면, 소재 세팅도 요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가서 이제 표면 가공부터 할 겁니다. 표면 가공은 페이스 커터 100파이에 6날 F70 S700. 자, 상단에 가서 가공 경로 표면 가공 됐죠? 자, 여기 지금 솔리드로 돼 있죠. 체인 작업. 그 다음에 솔리드 바깥쪽 선 테두리 요거 하나 클릭해주면 선이 사방으로 테두리가 선택이 되고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 또 확인 눌러주고, 자, 페이스 커터부터 공구에 오른쪽 마우스 세공구 생성 들어가서 페이스 미 클릭하고 다음 누르고, 자, 그 다음에 100파이라 그랬으니까 100, 여기도 저는 100을 줄 거고, 여기는 각도는 안 줄 겁니다. 제로. 그 다음에 상단지름 한 40 정도 줄게요. 근데 이거 좀 있으면 이거 180으로 또 이상하게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버그 같아요. 자, 다음 눌러주고, 공구번호 1번 쓸 거고, 나이수는 6날 쓴다 그랬고, 아까 F70, 70, 0, 700이요. 요 데이터 값도 여기다 제공되어 있는 거, 이거 그냥 교육용으로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다 끝내기 누르시면 공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공구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이게 18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왜 숫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제로 만들어주고 다음 누르고 끝내고 하면 이제 다시 세팅이 되도록 왔을 거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이제 한 방에 가공할 거니까 원패스 방식이고, 여유는 제가 주지 않을 겁니다. 제로. 그 다음에 가로 요거 110을 일단 60으로 조금 줄여줄게요. 이게 왜냐하면 진입 복귀 할 때 110으로 하면 되게 멀리서 들어가고 멀리서 나가거든요. 좀 가깝게 붙이면 되고, 이게 50 이하로만 안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깊이 가공은 두 번 나눠 할 거니까 1mm씩 최대 가공하게 하고 공구 유지는 안 켤 거예요. 자, 링크 파라메터는 다 절대값 옮겨 놓겠습니다. 안전 높이 켜주고 절대값 다섯 개 다. 자, 절상료 들어가셔서 플로우드는 온 해주셔야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가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갈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보시면 이렇게 타고 갔죠? 네. 그래서 소재 상단은 이제 가공이 끝났고요. 근데 지금 색깔이 여기 하늘색이 이상하게 걸쳐진 게 느껴지십니까? Shift 키 누르고 휠 꾹 눌러서 하늘색이 갑자기 생겼죠. 네. 그죠? 좀 이상하죠?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하늘색이 이렇게 십자선으로 막 생기거든요. 여기 평면에 들어가 보고 평면 관리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이게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곳이 평면에 WCS를 작업하는데 C하고 T가 같은 선상이 없고 이게 떨어져 있죠. 이거 뭔가 튕겨나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얘들은 다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WCS하고 CT는. 얘가 지금 튕겨나갔죠. 그래서 다시 요거 눌러주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버그 같은 느낌이 생각이 강합니다. 얘들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항상 작업이 같은 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눈 눌러주면 땡겨오니까 상관없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제 하늘색이 이제 사라졌죠? 예. 자, 그 다음 스텝은 여기 포켓 가공이고, 곡면 황사계 포켓 가공 쓸 거고, 정상 여유는 0.5고, 평행되면 10파이에 두 날 쓸 거고, F100, 그 다음에 뭐 S2000. 여기서 이성 속도의 F800은 XY 쪽 지공 1, 2, 3에 대한 가공이고, Z 방향 내려올 때는 F100으로 따로 이제 별도로 좀 쓸 거예요. 자, 여긴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곡면 황사관에 보면 여기 포켓 가공, 이 부분이 2D 가공이라면 이 밑에는 다 3D 가공이라고 이해하십시오. 자, 곡면 황사계 포켓 가공 누르고, 자, 곡면 드라이브 선택하시오. 그러면 왼쪽 마우스로 아무데나 하나 클릭해 놓고 선택이 다 됐죠?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거나 여기 선택 확인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곡면 중심 영역 클릭하고 상단의 영역 선 하나 클릭하고요. 이 선이 선택되는 이유는 여기 솔리드로 지금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요거 와이어프레임으로는 이 선들이 선택이 안 될 겁니다. 솔리드로 들어오셔야 돼요.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공구 생성, 10파이에 두날, 엔드밀 쓰면 되고, 10파이 그대로 쓰면 되고, 이 공구 번호 2번이고, 날수는 두날이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송 속도는 800이고, Z는 제가 F100 준다 그랬죠. 그래서 XY에 해당하는 G0123의 피드 이송 속도 값은 F800, Z 방향으로 해당하는 G01의 속도는 F100. 자, 그 다음 제로, 요거 S2000 이렇게 쓸게요. Z 방향은 좀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자, 끝내고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러드 온 해주십시오. 온 해주고 공면 파라미터 들어가서 딱 요거 그대로 두고 안전 높이 여기가 이제 정삭 여유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삭 여유. 자, 황삭 파라미터 들어와서 요거 1000분의 5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 공차는 여기는 정밀도라고 이해하십시오.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크면 클수록 좀 거친 면이 나온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가 생기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매우 좋은 거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1000분의 5 정도. 그리고 1mm씩 스텝을 내려가면서 가공하겠다. 그리고 공구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헬릭스로 진입하게 했습니다. 자, 깊이 제한 들어가셔서 상단 절삭시 최대 스텝을 이걸 켜주셔야지 위에서 헛방질 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면 가공 이거 자동 인식 시켜주고 요 밑에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네, 됐고 확인 눌러주고. 자, 틈새 이동에 들어가서 여기 절삭 순서 최적화 이걸 해주면 공구가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하고 복귀를 한 번은 하겠죠. 근데 이제 또 다음 어떤 진입과 복귀가 있을 때 만약에 그 거리가 좀 멀어버리면 공구가 자기가 G00으로 들어버려요. 그래놓고 G00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서 드는 거 없이 좀 최소한으로 들으라는 소리예요. G00으로 최소한으로 들고 이 안에서 좀 되도록이면 공구가 머물면서 가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켜주는 게 좋다는 건 의미입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포켓 가공 바람에다 들어가셔서 일정 오버랩 나선 켜주시고요. 전 요 스타일로 가공합니다. 확인 눌러주면 툴패스가 보시는 거대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살짝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경로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 공구 설정을 공작물 설정을 했던 이유는 요 모의 가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체 페이스 요거 페이스 커터하고 요거 전체 켜놓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모의 가공 눌러서 다른 창으로 보시죠. 시뮬레이터로 보시죠. 3D로. 네, 조금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플레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작게 해서요. 아이고. 작게. 예,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어쨌든 좀 작게 만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뭐 플레이하고 나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페이스 커터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평엔드밀 가지고 황삭 가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요. 최종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가공된 게 보이죠. 아까 여기서 이제 경로 검증했을 때보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잘 보이시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홈에 들어가서 뭐 공작물하고 같이 켜서 보면 또 이렇게 이제 가공이 남았다는 거고 다시 또 검증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X, Y, Z 클림핑하면 이렇게 이제 검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단처럼 이렇게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여기가 이제 0.5 그러니까 어떤 맥스 값이 0.5라는 소리예요. 여기 남은 값이 계단으로 이렇게 단차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1mm씩 가공하기 때문에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는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삭 가공에서는 얘들을 다 날리면 되는 거 맞죠? 예, 그 방식 중에 우리는 곡면 고속 가공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가공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정삭은. 자, F100으로 하고, F400에, 그 다음 Z방향 F100으로 할 거고, S3000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볼 엔드밀 6파이 2날짜리 쓸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상단에 가서 아까 여기서 우리가 황삭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정삭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방식 쓰겠다는 거예요. 곡면 고속 가공에 들어가 보면 하이브리드가 가공이 있어요. 눌러주고 얘도 똑같습니다. 드라이브 곡면 선택할 때는 이 덩어리 안에서 이 안쪽만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 클릭해주고 이번엔 요거 클릭해 볼까요? 선택 완료 클릭해주고 자,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은 어디입니까? 요 안쪽에만 공구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 0.5가 다 남았기 때문에 그죠? 정삭 여유가 요거 선택해주고 테두리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솔리드에 있어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눌러주고
자, 6파이의 평행대밀입니다. 6파이 볼앤대밀입니다. 공고 들어가셔서 여기 빈란에 오른쪽 마우스 세공구 생성 들어가시고, 자, 볼앤대밀 세 번째 거 찾아놓고 다음 누르고, 공고 번호는 6파이라고 했으니까 6을 일단 바꿔놓고 이상 없고, 공고 번호 3번이고 날수는 2날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400이라 그랬죠. F400, F100, 그 다음에 S3000. 요게 이제 XY 방향 G0 1, 2, 3에 대한 이동 속도 값, 요걸 400 주겠다는 소리고, Z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G01로. 요건 100 줄 거고요. 제로고, 요거 3000 RPM, S3000 주겠습니다. 요 데이터 쓴 거예요. 네, 되셨죠? 공구번호 3번이고. 자, 그 다음 끝내고, 자, 공구 클릭 한번 해놓고요. 자, 철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자, Z 스텝은 저는 다 0.1로 하고, 요거 45도로 하고, 요거 0.1로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경로 유지시키면서 상단에서 위에서 아래로 가공하는 방식, 공구 지름의 상 100%. 자, 정상 요인은 주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거 대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말 그대로 클릭을 좀 해보면 이렇게 이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네. 그죠? 의미 요거 이해되시죠? 이 차트 방향 내려갈 때. 이 제한 각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가공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 급경사면하고 완만하면. 근데 우리 모델링상에서 보면 급경사면은 요런 데겠죠. 좀 이게 심하게 내려간 요런 부분들 급경사면일 거고, 완만하다 치면 요런 바닥에 있는 알들은 조금 완만한 편이겠죠. 그래서 이 완만하고 급경사가 같이 된 어떤 형상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복합 방식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한편으로 등고선 가공 방식하고 스캐럽 가공 방식을 섞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등고선 가공 방식은 완전히 급경사면 이런 면들은 등고선 가공이죠. 등고선 가공해야 되고 완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등고속 잔삭 가공으로 하면 완만한 부분이 가공되는데 스캘롭이 그런 거예요. 스캘롭 가공이 등고선하고 그 등고선 잔삭이 같이 섞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리드 이게 곡면 고속 가공 이 안에 들어있는 가공 방식들은 복합 가공 방식이에요. 조금 이제 쓰기 편하죠, 그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뭐 등고선 쓰고 등고선 잔삭 쓰고 스캘롭 쓰고 구분해도 되는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방식 가지고 복합 가공 방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가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들을 각각 클릭해 보면 어디 위치를 어떻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이해가 될 거고, 제한 각도 45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각도가 45도로 넘어간다는 소리는 급경사면이죠. 이 제한 각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은 등고선 가공이고, 이 제한 각도 안쪽은 스캘롭 가공이고 뭐 이런 의미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급경사면은 등고선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라고 합니까? 경사가 만만한 부분은 스캘롭 가공한다. 근데 그 각도는 45도 기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했고, 뭐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구 절삭 유지 범위의 300%라는 건 지금 60파이, 이제 우리가 6파이짜리 공구의 300%면 18mm죠. 예. 그러니까 공구가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공구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얘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 인공지능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마스터캠에서도 어떤 로직에 의해서 공구가 진입하고 이제 복귀하거든요. 그 로직에서 벗어나는 거는 G00으로 들어버려요. 근데 그 범위를 요 300%, 공구 지름의 300%, 즉 18mm, 지금 3R6이니까 그거 3배는 18이죠. 18mm 안쪽에서 공구 들고 내리는 그거는 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8mm 안쪽에서 공구 들고 내리는 경우에서는 공구 들지 말고 그냥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공구가 가공하라. 이 소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 이렇게 써도 계속 쓰면 좀 좋긴 한 거죠. 근데 공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단차가 되게 많은 곳은 이런 걸로 묶어주면 오히려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300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100에서 이렇게 범위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사이를 좀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300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측벽 여유 주면 안 되겠죠. 다 주면 안 되고. 자, 공구 중심 연력은 중심에서 가공하고, 경로 간격 필요 없고, 스톱 여기 뭐 Z축 이송 뭐 한계 인식 한번 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는 증분값 방식. 이거 절대값 해도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 소재 상단 위로는 다 제로니까, 없으니까. Z형에서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다음 절삭률은 ON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복합 가공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켜지고 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지 툴패스가 생성이 돼요. 컴퓨터가 이제 연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하시고 조금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툴패스가 생성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생겨요. 예. 어쨌든 이게 선이 이렇게 들었다, 그죠? 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아까 그거 구분을 좀 한번 해보자면, 다시 조건 들어가셔서, 절삭 파라미터 안에, 요거를 지금 제가 이게 300%의 모습이에요. 맞죠? 네. 요걸 일부러 100으로 한번 낮춰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이게 300%의 형상입니다. 100으로 낮추고 다시 연산을 시키면, 물론 조금 시간은 걸릴 테지만, 두 걸 약간 비교하고 좀 갈게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300% 했을 때하고 100% 했을 때. 그러니까 공구가 진입 뽑기를 줄이고 늘렸을 때. 조금 더 되게 더 뭐라고 할까 공구가 들고 내리는 현상이 더 많은 거죠. 노란색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안전 높이를 의미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이게 더 많아진 거죠. 아까 그 횟수가. 그죠? 그래서 뭐 그럼 무작정 큰다고 또 좋은 건 또 아니니까 일단 다시 300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 놓고 여기 다 되고 나면 또 3D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다음 스텝 넘어갈게요. 이제 툴베이스 완성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툴베이스가 아까보다 조금 줄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체 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켜서 여기 상단에 시뮬레이터 들어가서 이것도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얘가 이제 전에 있는 작업들 다 이제 포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속도를 무진장 많이 올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걸 좀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황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속도 조금만 줄여서 한번 볼까요? 공구가 결국 어떻게 돌고 가는지. 이렇게 돌고 간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돌고 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되셨죠? 자, 속도를 조금 많이 높여놓고 자, 세우고요. 자, 이렇게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 노란색 부분이 다 사라지면 정확하게 다 가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공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키울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상단에 홈에 들어가서 공작물을 이렇게 좀 끄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는 거고 다시 검정에 들어가서 YZ 클램핑 끌게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 거예요. 네. 됐죠? 하이브리드 브리드 방식으로 여기 복합적으로 복합 가공 방식으로 여기 다 가공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 소재하고 좀 비교하려면 공작물 다시 켜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가공한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네,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이제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툴패스를 뽑아야죠. 전체 클릭하고 지원을 누르고 그 다음에 포스트는 mp 펜 포스트 기본 포스트 쓰고 그 다음에 저장은 데스크탑에다가 요 파일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이제 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데스크탑 놓고 NC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또 연산을 계속 할 거예요. 이게 3D 가공에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스터캠 에디터 파일로 이 창이 열리고요. 여기 이제 G코드 창이죠. 1번 페이스 커터, 2번 평엔드 밀, 3번 보랜드 밀 각각 돼 있고 공정 순서로 공구가 짜져 있고요. 자, 필요 없는 선들 요거 치워서요. 이렇게 바꾸고 바꿀 수 있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바꾸고 첫 번째 이제 페이스 커터 가지고 표면 가공하는 거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보랜드 밀 공구가 나오고 Z로 내려갈 때는 100이고 그 다음에 XY 가공할 때는 800이고 F800이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 T 3번 누르면 이게 보랜드 밀이죠. 보랜드 밀 또 여기 왔고 보랜드 밀은 여기 Z 방향으로는 100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또 400이 나오죠. 이건 XY 가공할 때는 이제 400 예,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가공을 했고 이거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가공했습니다. 컴퓨터 응용 산업기사 머신센터 가공 작업 공구의 이번 3D에 대해서 UGNX로 모델링한 데이터 가지고 마스터캠에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고
가공 공정은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정을 썼고 공급 목록하고 절삭 조건은 이 절삭 조건을 썼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완성품은 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